안녕하세요. 제주도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려면 과연 건축비는 얼마나 예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건축비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의 개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 방송에 조경이나 기타 건축 관련한 내용에서 잠깐씩 다루던 것을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제주도에서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용도에 맞는 토지를 매입하기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라고요?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매수인들은 돈이 없지 땅이 없겠느냐는 착각으로 제주부동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용도까지 맞는 토지는 없다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는 10여 년 동안 좋은 토지를 찾으려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건이 좋은 토지만 있다면 매수인은 넘쳐난다. 싸고 좋은 제주도 부동산은 정말 없더라. 좋은 물건을 보여드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결정을 미뤘던 분들은 나중에 오른 부동산의 가격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더라 등등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주도에서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토지를 이미 매입을 하셨다면 50%는 건축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믿음 가는 부동산을 찾으셔서 토지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에 대한 구상안을 미리미리 만들어라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건축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집 짓기 바탕 생각이라는 건데요. 건축주 스스로 내 집을 어떻게 짓고 싶다는 내용을 생각이 나실 때마다 수첩에 적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보여주시면 수차례의 건축 미팅보다 더욱 쉽게 건축주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와이프와 함께 요양차 제주도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콘크리트다 보니 건강하게 지낼 목조주택을 선호한다. 날씨가 추우면 병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서 제주도에서도 가장 따뜻한 지역이었으면 한다. 아내와 같이 입도를 하지만 정원을 관리할 상황이 아니어서 정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정원이었으면 한다. 관절염이 있어서 2층 주택보다는 1층에 3룸과 2개의 화장실, 드레스룸 정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은 10억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당하는 부동산 매물을 제주시에서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서귀포 남원 쪽의 양지 바르고 포 감싸주는 토지를 찾아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간으로 목조주택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 인허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라입니다. 제주도는 건축 인허가까지의 기간을 넉넉하게 두어야만 합니다. 천혜 환경의 아름다운 보물섬인 제주도는 건축 제한 사항이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농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나무 자체를 문화재로 보기 때문에 내 주변 500m 반경 안에 농나무가 단 한 그루만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된 승인 협조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2, 3개월 이상의 확인 및 승인 절차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해안도로에 바로 접한 200평의 농지를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기 이전을 끝낸 후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후 건축하는 과정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 측량을 신청. 2. 상하수도의 위치 확인 및 필요시에는 굴착 인허가 신청. 3. 경관보전지역이므로 경관심의도 신청. 4. 농지전용비 납부 및 지역개발 채권 매입. 5. 현장관리인 선정. 6. 건축사무소의 착공신청 의뢰. 7. 착공계 신청. 8. 토목공사 필요시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토목설계를 의뢰. 9. 토목설계서를 첨부하여 다시 건축 변경 신청. 10. 터파기 등의 기초공사 시작. 11. 임시 수도 및 임시 전기를 신청. 12. 골조 공사와 함께 전기 설비 공사를 진행. 13. 창호 설치 및 창호 사출 공사. 14. 화장실 등 방수 미장 공사. 15. 내부 단열 작업 후 방통 공사. 16. 내부 목공사, 천장 몰딩, 바닥 몰딩, 바닥마루 시공. 15. 벽지 시공 및 입주 청소. 16. 외부 조경 및 담장 출입구 주차장 공사. 위에서 열거한 건축 공정에 맞도록 바로바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짧게는 2, 3주, 길게는 1개월 반을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의 용도에 맞는 토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 건축에 대한 구상안을 미리 만든 후에, 세 번째, 건축 인허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믿음이 가는 시공사에 의뢰를 하신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세한 건축 공정까지는 건축주가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건축 공정 및 공정 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를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면 공사 도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 변수를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한 번 하고 한 10년은 늙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방송이 희망의 섬 제주로의 입도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